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김제철 AI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AI 과제랑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AI 과제의 주제 자율성을 조금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트 팔로워보다는 저희도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제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면 과제를 따고 나면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AI 분야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의 독창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자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 과제의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국책 과제의 본질을 바꾸게 되면 진짜 과제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지금 연구 과제 자율성도 우리 검토하고 있죠. 일정 범주 내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연구 주제도 미리 정해놓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네네. 네,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또 지금 휴가 나왔다는 것 같던데 우리 군 복무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드론 전문 부대 또 이런 것들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연구학교에서 민간에 근무하는 거 대체 복무? 네, 대체 복무 말고 부대 내에 연구 부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그러니까. 실험도 하고 그걸 구현도 하고 운영도 그런 하고 것도 지금 부대. 우리 하지 PT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서 프롬프트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먼저 진행하시죠. 네, 여러분 거의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안 할 것 같다. 네, 정부에서 이건 안 할 것 같다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안경 안 낀 학생,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높이. 아니, 갑자기 내리셨는데?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내일이 생일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장소에 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오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학부생 중에서도 이제 연구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 역시도 이제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연구자로 성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부 과정 중에도 연구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큰 연구 열정을 가져가지고 학부 생활 도중에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학부 도중에 할 수 있는 개인 연구라는 활동이 있긴 하지만 연구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이제 최저시급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주하고 있어가지고 꿈을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지만 열정과 꿈이 뚜렷한 학부생에게도 더 많은 연구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제 정면에 있는 여학생, 네, 안경 낀 학생,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배 장학생으로 참석하였고요. 2008년도에 대통령 과학장학생 수료한 6기 김진아입니다. 제가 선배 과학자이자 저는 브레디스 헬스케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인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이 창업자, 대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치 기술을 개발한 공동 창업자들에게 사실 지원을 주기는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서 조금 공동 창업자들에게 다툼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팀 단위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선배 장학생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요. 저희가 15년 전부터 대통령 과학장학생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상 아직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후배 장학생들과 선배 장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예정된 시간 대비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한 2개 정도 질문만 받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정말 세상을 바꿀 질문이다, 이것은. 네, 이것은 세상을 바꿀 질문이다 하는 분, 아이디어다 하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학생, 네,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일지.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재학 중인 주영진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생으로서 미래의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님처럼 과학기술계를 잘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도 물론 있지만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방향을 튼다던가 아니면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과학계, 기술계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정부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부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양한 성격의 정부가 들어올 텐데 그런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나 저희 생태계가 연약하게 깨질 수 있는지를 목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과학기술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비전 아래에서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그 비전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같은 것에서 민간위원들 정부에서 내세우는 민간위원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고 그거에 대한 추천권 같은 것도 외부에 일부 이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항들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서 정부 출신 인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권한도 조금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심의사항이 말 그대로 심의에 그쳐서 그것에 대한 강제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법률이나 정부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좀 개선해 준다면은 저희가 공유되는 가치와 비전 아래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장기간을 해야만 성과가 날 수 있는 미래를 바꿀 혁신 과학과 기술을 연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거를 질문 아이디어를 못 낸다면 나는 집에 가지 못한다 오늘. 그러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아, 이쪽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 네, 오늘 한 6분 정도는 집에 못 가시는 걸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지금 에너지화학공학과 바이오메디컬 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의과학 분야를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의과학 분야에서 좀 지금까지 연구자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기술이 넘어갔을 때 그 환자들이나 아니면 사용자들에게 관점을 넘겨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 다양한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노 전달 플랫폼 같은 것들이 실제 임상 과정에서는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환자한테 넘어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서 그 환자들이 실제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물 실험 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고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사람 세포 유래로 만들어진 작은 장기 모사체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로 약물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FDA에서 승인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런 오가노이드 기반
활용한 이제 신속한 약물 평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이걸로 다양한 환자들이 이런 의료 기술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핫한 연구들 많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지금 더 시간 여유가 그리 많지가 않죠.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테니까 이거는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이거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만 몇 분 더 얘기 들어보죠. 아니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 있는 학생 한번 가볼까요? 네, 과연 손실일지.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재학 중인 유재우라고 합니다. 일단 국정운영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과학과 기술 얘기가 사실은 크게 보면은 나라의 미래와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직업이 과학자 말고도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공군사관생도 75기로서 사관학교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하다가 자퇴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초급 간부들의 이제 처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78기 분들께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기초군사 훈련의 기간에 대해서 한 달 넘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월급 품위유지비를 반의 반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지금 국방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많은 급여가 밀려 있다고 수당 같은 게 밀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꼭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주제와 다소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사관학교를 자퇴하는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실리콘 방패와 같은 전략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서방구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더 이상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이제 꽃피우기 위해서는 보장된 안전한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소 이제 주제가 벗어났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너무 국가적 손실인 것들이 많아서 한 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안경 낀 학생. 네, 우리 나라의 손실을 줄여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재학 중인 학부 1학년 나규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손을 들었었는데 오늘 또 마지막 질문에 제가 선정이 되게 되었네요. 이런 기회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기초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라는 질문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해보니까 재밌고 놓고 섞어보니까 반응이 재밌더라라는 점에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기초과학 연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연구비 충당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저희 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여쭤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위 돈이 되는 분야, 뭐 암이나 AI 같은 분야를 어떻게든 엮어서 연구비를 따온 다음에 거기서 최소한으로 쓰고 남은 돈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한 데 쓸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산업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초과학은 그 당장의 성과를 인정받기보다는 100년, 200년 후에 특정 시대와 맞물리면서 그 성과의 그 진가를 이제 방출한 적이 많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명맥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연구비를 그래도 거의 평생 동안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지는 않지만 뭐 제가 AI 수석분께서도 계시는 만큼 AI 연구 예산에서 5%라도 그냥 기초과학 진짜 그것이 궁금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연구비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를 화학 패권국 그러니까 화학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기초 화학자로서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그런 결단을 너무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것과 좀 닿아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 관련해서 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셔갖고 여러분 그 기초과학 분야에 올해 정부가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략? 나도 모르겠는데. 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를 활성화할 겁니다. 또 기초과학 분야가 기존에 연구하던 방식으로만 연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에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K-문샷 과제를 합니다. 각 기초과학 분야와 인공지능 과제가 결합된 이런 과제를 통해서 기존의 우리의 어떤 그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이런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그 도전적인 목표 과제 설정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평가 등급 제도를 폐지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가이드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제가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네.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은 자리에 놓인 종이에 작성해 주시면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어주시고요. 어느덧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런저런 기회에서 많은 분들과 이제 토론하고 얘기를 들어봐서 확실히 처음 듣는 얘기다 싶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